어제 거 이어서 갈게요. 어제 뭐 했냐면 801호 공유 폴더 영상 편집의 트랙 매트에 새우요. 얘 오늘도 안 끝날 것 같고 내일 끝날 것 같네요. 오늘 평가가 있어서. 요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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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제작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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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작업을 했는데 어차피 동그라미 안에 보일 거라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되는데 배경이 다 움직이는 것 때문에 배경의 사이즈를 2000에 1000으로 작업해 놓고 갖다 넣었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작업하신 거 열어주시고요. 작업한 게 없으면 여기 디자인 소스에 요거 그냥 가져가면 돼요. 오늘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실기 오늘부터 30분씩 진행할 거고요. 녹화는 없습니다. 그냥 진행할 거고요. 나 못 들어요. 어쩔 수 없어. 네, 그건 제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진행은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내 이름을 된 폴더. 톡도. 자, 문어부터 다시 문어, 새우, 파랑돔 작업한 거 일러 좀 잠깐 열어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얘들이 첫 번째 새우는 이 공간 안에서 새우가 뛰다닐 거예요. 새우가 자기가 혼자 꿈틀꿈틀 움직여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은 2000 안에 새우가 레이어가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배경에 뭐 물방울이 움직일 거라든가 뭐가 따로 움직일 거예요. 그게 있으면 레이어 분리하셔야 되고요. 컨텐츠 영역 바깥에 나간 건 그냥 잘리게 둘 거예요. 난 이거 잘리면 안 돼요. 배경은 그래도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트보드 사이즈를 늘리시면 돼요. 만약에 그래도 다 나왔으면 좋겠으면 아트보드 도구를 이용해서 주의사항 늘릴 때 Alt키 누르고 늘려서 사이즈 비례하게 늘리셔야 돼요. 만약에 다 데려갈 거면 에휴 잘려도 돼요. 상관없어. 그럼 냅두시고요. 아트보드 밖으로 나간 거 다 잘린다 그랬어요. 잘려도 상관없으면 냅두고요. 나 잘리면 안 돼요. 그럼 아트보드를 반드시 중간에서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비율에 막 위아래 똑같이 늘어나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그 다음 문어도 마찬가지요. 파랑돔이 중간 거구나. 파랑돔은 중간에서 어떻게 움직여 줄 거냐. 이렇게 뛰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파랑돔이 뛰어 올라가요? 그러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해서 난 바다를 따로 레이어를 분리해서 놔두고 파랑돔이 그 중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파도가 분리돼서 따로 레이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난 안 그럴 거예요. 그냥 바닥으로 꽂히지 뭐. 그럼 상관없고요. 레이어 이름은 절대 중복되면 안 되고요. 레이어들 잘 남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네도 난 배경을 더 남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트보드를 늘려줘야 돼요. 아트보드를 늘리지 않으면 배경은 홀라당 다 잘립니다. 잘려도 돼요. 괜찮아. 그럼 냅둬도 되고요. 어차피 늘려놓은 거라. 마찬가지 문어는 여기에서 돌아다닐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닐 건데 풀 하나가 문어 앞에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걔도 레이어가 앞에 존재해야 됩니다. 풀 하나가 있는데 그 풀이요. 너 왜 여기 있어? 쭉. 네. 얘 앞에 있어요. 문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레이어 순서상 앞에 존재해야 됩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거 잘 지켜주시고요. 여기 같이 있자. 됐다. 이름 중복되는 거 있으면 안 되고, 필요 없는 거 날리고, 이름은 제대로 주시고, 아트보드를 에휴 잘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냅두시고, 잘리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늘려주실 때 Alt키 누르고 좌우를 똑같이 늘어나게 해주시고요. 안 늘려도 돼요. 잘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늘릴 거면 늘리고 잘릴 거면 잘리게 하시고 왔다 갔다 그 사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아트보드 밖에 나간 건 잘려요. 다 저장하시고요. 레이어 제대로 정리됐나, 앞으로 나올 거 뒤로 나올 거 제대로 정리됐나, 그 안에서 얘들이 넘실넘실 움직일 건데 위치나 이런 게 맞나 괜찮은가 봐주시고요. 다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일러스트 닫을게요. 그리고 에펙 다시 열어주세요. 자,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갈 거냐? 당연히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은 어떻게 치환되냐?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이 명확하게 나뉘는 건 아시죠? 그럼 컴포지션을 얘와 얘를 분리할 거예요. 왜 장면을 나누냐? 당연히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장면 전환이 좀 특이해요. 1번 장면에 물방울들이 뽀얗뽀얗 저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2번이 나와요. 그것만 빼놓고는 네, 장면이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따로, 두 번째 장면 따로 컴포지션 나눠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해볼게요. 자, 컴포지션 새로 만들어 줄게요. 컴포지션 새로 만들어 주시고 사이즈는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 01 인트로라고, 아니지, 요거 할게요. 독도 해양생물 1번 해양생물. 사이즈는 당연히 1920에 1080 사이즈로 할 거고요. 시간은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갈게요. D드라이브에 이름으로 낸 폴더에
독도 새우, 뭐 독도 생물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자, 색깔이 좀 필요해요. 어떤 색깔로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바다기 때문에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좋겠죠. 그러면 핀터레스트라든가 구글에 가셔서 색깔 좀 업어올게요. 디자인은 막바로 그냥 에펙에서 하겠습니다. 바다잖아요. 파란색 배색이라고 찾아도 괜찮을 거고 바다 배색이라고 해도 괜찮을 거고 파란색이 메인인데 그와 유사한 색깔로 구성하는 게 괜찮을런지 아니면 다양한 색깔을 써는 게 괜찮을런지. 일단 바다기 때문에 파란색을 메인으로 많이 사용하겠죠. 이름은 복사 안 돼요.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디드라이브에 내 이름으로 된 폴더에다가 작업하는 데다가 다운로드해서 할 겁니다. 아예 디자인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거 디자인에 들어간 색깔 예쁘네 라고요. 에펙에다가 내가 갖고 온 색깔 집어 던져 주시고 배경 색깔을 깔아 줄 거예요. 그러면 배경 색깔은 항상 솔리드로 깔았죠. 솔리드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색깔의 메인 색깔을 삐지로 깔아주시고 색깔을 줬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색깔은 어떻게 가져가냐? 바꾸냐? 레이어의 솔리드 세팅으로 솔리드 색깔 바꿀 수 있죠. 아니면 필로 바꾸시거나. 그 다음에 글자를 써줄 거예요. 독도에는 풍부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글자가 툭툭툭 나타나기는 하지만 뭐 소스 텍스트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 글자를 따로 쓸 이유는 없어서 그냥 한 방에 써주겠습니다.
고딕체 어떤 거를 사용할 건지 고민 좀 해주시고요. 글자의 크기는 이 전체 넓이의 60% 내지 80% 정도 차지하는 게 좋은데, 제가 맨날 10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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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그럼 10글자가 넘어서 사실 80을 차지해도 되는데 동그라미들이 많아요. 선들을 이거저거 다 거놨어요. 그래서 60% 정도의 너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고요. 강조되는 게 독도랑 해양생물이에요. 그러면 독도와 해양생물이라는 글자의 색깔을 바꿔줄게요. 다른 글자는 다 흰색이더라도 독도의 색깔과 뭘로 바꿀까? 해양생물이라는 글자와 독도라는 글자를 키워주셔도 상관없고요. 키우는 건 좀 그래요. 그럼 볼드만 주셔도 되고요. 색깔만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색깔이 하얀색보다 다른 그러니까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하얀색 글자보다 다른 색깔을 쓰면 상대적으로 명도나 채도 부분에서 하얀색이 눈에 잘 띄어요. 잘 보여요. 그래서 색깔이 들어간 글자는 강조의 의미로 색깔을 줬다면 볼드를 주거나 글자를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뭔 얘기냐,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서체에 색깔만 다른 글자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독도에는 풍부한 해양생물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하얀색의 글자가 더 강조돼 보여요. 더 잘 보인다는 거죠. 더 잘 읽혀요. 그래서 강조하려고 색깔 준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디자인을 잘 보이게 하려면 두껍게 주시거나 크기를 키워 주셔야, 얘를 강조한 거구나,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실제 더 잘 보이게 됩니다. 흰색 글자가 되게 잘 보이고. 크기를 키워도 돼요. 글자가 더 줄일래 줄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을 때 심심하잖아요. 요런 거 이렇게 땡그라미들 좀 돌아다니고 이러면 좋거든요. 요런 게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디자인이에요. 파티클 디자인인데 조그만 잡스러운 거 갖다 놓고 애들이 꾸물꾸물 움직이게 하는 거, 요런 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얘는 길이가 바뀌죠. 얘는 길이가 바뀌죠. 얘 움직이는 거 잘 보시면 길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여기가 요 선의 길이와 요 선의 길이가 바뀌죠.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하자면 이만한 선이 있고 그만한 선이 요만큼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요거 하나. 그 다음 요 쪼꼬미들은 슬렁슬렁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죠. 일단 디자인 좀 해볼게요. 이 선은 한 번에 그리는 겁니다. 한 번에요. 근데 야, 중간에 뚫렸잖아. 대쉬 라인이죠.
일러스트에서 했던 점선, 대시라인, 그걸로 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요. 빙고 클릭 선택 해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펜 툴을 선택하셔서 글자의 왼쪽 상단 위쪽에 살짝 더 여유롭게 클릭, 그 다음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 반듯하게 선 하나만 그려주세요. 이 선은 필 없고요. 스트로크 테두리만 좀 있습니다. 테두리는 엄청 두껍게는 안 할 거예요. 테두리의 색깔은 당연히 하얀색이 될 거고요. 자, 이 테두리는 선택툴 선택할게요. 빙고 클릭 선택 해제. 어떻게 생겼냐? 끝에가 딱 부러지게 생겼어요. 댕글댕글하거나 귀엽거나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다시 선 선택. 그럼 이 선을 끝에를 댕글댕글하게 말아줄 거고 중간을 뚫어줄 거예요. 대시라인, 점선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어디에서 수정하냐? 여기에서 합니다. 얘는 이름을 점선이라고 바꿔줄게. 화살표 열어주시고 컨텐츠에 열어주시고 쉐이프 1에 열어주시고 스트로크 선에 열어주시고 선에 뭐가 있냐? 라인 캡, 라인 조인, 라운드 댕글댕글하게 말아주세요.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대쉬, 점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쉬라인에 더하기를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점선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얘가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점선 소세지 같이 나오죠. 소세지 같이. 왜? 점선을 그린 거가 대쉬가 10밖에 안 돼서 그래요. 더 늘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105를 줬어요. 그럼 105를 그리고 105를 놀고 105를 그리고 105를 놀아요. 나는 중간에 이렇게 많이 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놀아요. 왜? 대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더하기 클릭. 대쉬가 추가되면 그 다음은 갭입니다. 중간 사이 여백. 그럼 대쉬를 그려준 다음에 사이 여백을 코딱지만큼 떼요. 그러면 저는 127에 32를 줬죠. 그럼 127을 그리고 32를 놀고 127을 그리고 32를 놀고 127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쉬라는 건 하나만 있으면 그리는 거와 노는 거와 그리는 거와 노는 거를 동일하게 반복하지만 두 개가 있으면 그리는 거와 쉬는 거와 그리는 거와 쉬는 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추가되면요 또 대쉬, 또 추가하면요 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삭제도 가능합니다. 잘 조절하셔서요 중간에 이렇게 놀 수 있게 해주세요. 중간에 놀기.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요게 앞에 게 길이가 줄고 뒤에 게 길이가 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게 뭐냐? 옵셋입니다. 옵셋. 그게 옵셋이에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게 옵셋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선만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대요. 선만 있는 동그라미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 다 각계 전투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럼 얘 따로 그려주는 게 속 편해요. 왜? 에펙은 레이어가 많아도 그렇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따로따로 그려주실 때 주의사항 빙고 클릭 선택 절대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려줄 거예요. 원형 도구 선택하셔서 해양생물 아래쪽에다가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빙고 클릭 선택 해제, 꼭 해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Shift 키 누르고 동그라미 코딱지만한 거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코딱지만한 동그라미는, 오른쪽에 있는 코딱지만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2개, 여기 코딱지, 여기 코딱지,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하나는 면선색이 없어요. 그리고 면색이 어떤 색깔을 띨 거냐, 저기 해양생물이나 독도에 들어간 색깔을 쓸 거예요. 가서 찍어와요. 레이어 다 분리할 겁니다. 빙고 클릭 선택 해제. 그 다음에 또 코딱지 하나 따로 그려주시고, 걔는 색깔이 하얀 색깔이고, 빙고 클릭 선택 해제. 반드시 따로따로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선색만 있는 애 하나가 또 존재하고요. 이동툴 선택하셔서 애들의 상태를 봐주시고요. 어머, 두께가 너무 두껍네, 사이즈가 너무 크네 라는 거 봐주시면서 애들을 각자 따로따로 좀 배치해 주세요. 너무 두꺼운 건 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너무 커요, 그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레이어가 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레이어 하나로 있으면 따로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레이어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다시 그려요. 다시 그려.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애들 선에요, 중심축이 다 가운데로 몰려 있어요. 이런 움직일 때 되게 귀찮거든요. 중심축 변환도구 선택하셔서 중심축을 전부 다 자기의 가운데쯤에 옮겨놔 주세요. 도형은 꼭 문제가 돼요. 중심축 전부 다 바꿔주시고요. 글자의 색깔이 괜찮은지, 글자의 위치가 괜찮은지, 크기가 마음에 드는지 봐주시고요. 애들은 그 빈 공간을 제대로 채우면서 배치가 되어 있는지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어차피 에펙이나 일러스트로 디자인하나 포토샵으로 디자인하나 복잡한 디자인이 아니라 단순한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냥 그걸 가장 그러니까 작업해야 되는, 에펙으로 할 거면 에펙, 거기서 막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긴 거는 스타일 가이드를 좀 만들고 가요. 짧은 거잖아요, 짧은 거.
어느 정도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음악을 사용할 거냐? 사용할 음악은 굉장히 여유롭고 유튜브 기본 음악이에요. 이걸 쓸 거예요. 실제 사용했던 건 아니었죠. 딴 거였죠. 아무튼 이 음악을 쓸 거예요. 약간 여유롭고 약간 분위기가 살짝 처지는 이런 음악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후딱후딱 빨리빨리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느리적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독도에는 풍부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글자가 이렇게 띄어쓰기 한 것대로 하나씩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글자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를 열어서 텍스트에 열어서 소스 텍스트라는 거에서 스탑워치 눌러주시고 타임 인디케이터 맨 앞이에요. 스탑워치 누르고요. 지금 글자는 완성된 글자잖아요. 그럼 앞으로 뒤로 보내요. 뒤로 보내요. 얼만큼? 몰라요. 한 2초 보내요. 그 다음 따당 더블 클릭 지워요. 띄어쓰기대로 있습니다. 지우고 엔터.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 어라? 얘들은 가운데 정렬인데 안 움직여요. 글자가 안 움직여요. 소스 텍스트로 해서 글자를 지우면 글자가 정렬이 바뀐단 말이에요. 가운데 정렬인데 글자가 밀려요. 야, 이걸 왼쪽 정렬로 쓸 수도 없고, 물론 쓸 수는 있죠. 어떻게? 윗줄 따로 아랫줄 따로 하면 되기는 하는데 얘는 소스 텍스트로 하고 싶은데 어머 정렬이 바뀌어요. 그럼 1번 위에 줄의 글자와 아랫줄의 글자를 따로따로 쓰고 왼쪽 정렬로 다시 잡아준 다음에 글자를 쓴다. 2번 마스크를 한다. 마스크가 낫겠죠. 애니메이션은 내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당연히 이거는 이거지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분이 어라 아니네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응용력. 말이 좋아 응용력이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키프레임 버려요. 소스텍스로 못하면 할 수는 있어요. 못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선 좋은 방법은 아니래요. 쉬었다가 다른 방법으로 저렇게 애니메이션 나타나게 한번 해볼게요.
연결해서 할게요. 소스 텍스트로 못하는 이유는 달래 없고요. 가운데 정렬에 있는 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가운데 정렬이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해줄 거냐? 글자를 다 덮었다 덜 덮었다 왔다 갔다 가는 거죠. 마스크로 할 거예요. 글자를 이어 선택하시고요. 상단의 메뉴바에 네모, 렉탱글, 네모로 잡을게요. 글자가 네모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나냐? 두 줄이고 나타나는 게 요만큼 나타났다가 요만큼 나타났다가 요만큼 나타났다가 이만큼 나타났다가 이만큼 나타났다가 따로따로 나타나요. 그러면 윗줄 아랫줄 따로따로 마스크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 글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위에 사각형 선택하시고 윗줄 독도에는 풍부한 글자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요. 따로. 그 다음 아래는 안 보이긴 하죠? 대충 감으로 할게요. 이만큼 있지 않을까? 클릭 드래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동도구 선택하셔서 에이 틀렸네 그러면 선을 따당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를 바꿔주세요. 엔터요. 일단 다 잡고 볼게요. 그 다음에 마스크의 모양이 바뀔 거래요. 그러면 마스크가 두 개가 됐어요. 당연히 두 개가 되겠죠. 따로따로 그렸으니까. 그럼 마스크에 뭐가 변경돼야 되는 애니메이션이냐? 마스크 패스가 바뀌어야 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타임 인디케이터 맨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마스크 패스 둘 다 스탑워치 눌러주시고요. 마스크 두 개가 정상이에요. 선택하시고 알파벳 U키 눌러주세요. 이건 맨 뒤에 애니메이션 끝날 때 다 나올 상황이죠. 그러면 두 키프레임 전부 다 뒤로 밀어주시고요. 한 2초 뒤. 그 다음 뭐가 바뀌어야 되냐? 두 번째 있는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가 벗겨줘야죠. 네, 그거대로 하나씩 벗겨질 거예요. 살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나오죠. 있습니다가 벗겨줘야죠.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더블 클릭, 따당, 밑에 거, 따당.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 밀어요. 이것도 방법이죠. 사이즈를 줄이거나 밀어서 뭐 줄여도 되고요. 줄이는 걸로 할까요? 줄일게요. 엔터. 자, 그럼 키프레임 생겼죠? 또 뒤로 밀어요. 그 다음 살고 따당 더블 클릭 또 줄여요. 엔터. 그 다음 밀어요. 그 다음 해양 생물이 아싸리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당 더블 클릭 사이즈 앞으로 와서 꽉 줄여요. 엔터. 밀어요. 이제 그 다음 위 거 해야죠. 위에 거 따당 더블 클릭 풍부한 접어야죠. 엔터. 그럼 키프레임이 얘 위에 게 먼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아래 거죠. 그럼 요 마지막 키프레임 위에 있는 거 땡겨서 여기다 갖다 놔주세요. 얘 나오고 얘 나오고. 간격은 대충 맞출 거예요. 그 다음 독도도 사라져야죠. 따당 더블 클릭 줄여요. 엔터. 윗줄 나오고 아랫줄 나오고. 대충 간격을 살짝 그냥 내 눈에 봤을 때 비슷하지 않냐? 라고 생각될 때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대강 한번 돌려볼게요. 워크 에리어 잘라주시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게요. 근데 나는 땅땅땅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밀리듯이 애니메이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자 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씩 벗겨지듯이 애니메이션이 나왔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투인 애니메이션 중간에 발생하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때려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때려치냐? 키프레임 싹 다 선택, 오른쪽 버튼 키프레임, 토글 홀드 키프레임, 토글 홀드 묶어요. 클릭.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딱딱 부러지게 도형이 나오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겠죠. 중간에 부드러운 걸 때려쳐요. 홀드죠.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대요. 난 얘가 더 어려워요. 그냥 소스 텍스트 할래요. 그럼 글자를 따로 써주신 다음에 왼쪽 정렬해서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스크 말고도 다 돼요. 네. 루마 맷도 되고 트랙 맷도 되고 방법의 차이는 많아요.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 거 할게요. 그 다음 거 뭐를 할 거냐면 애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 코딱지 돌아다닐 거고 요 코딱지 돌아다닐 거고 요 코딱지도 돌아다닐 거예요. 특히 얘 길이가 변하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오프셋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독도에는 풍부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괜찮은지 봐주시고, 야 좀 빠른 것 같아, 느린 것 같아 라고 하면 키프레임 전체적으로 잡고 늘려도 돼요. 줄여도 되고요. 그래서 싹 다 선택, Alt 키 누르고 잡아 당기고 눌쿠고 당기고 눌쿠고 왔다 갔다요. 조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 위에 거 할게요. 자, 위에 선, 점선은 뭐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했냐? 컨텐츠의 쉐이프 1의 스트로크예요. 뭘 준다고 했냐? 대시에 옵셋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옵셋. 그러면 옵셋 값을 조정해서 요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임 움직여서 언제부터 값을 줄 건지 확인해 주시고, 어느 값부터 시작할 건지 확인해 주시고, 타임 인디케이터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스탑워치 누르시고요. 그 다음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알파벳 U 키 좀 눌러줄게요.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끝났어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머물게 할 거냐? 뒤에 아무리 못해도 1초 정도의 여유는 줘서 글자를 읽을 텀은 줄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1초 정도 여유를 줘서 읽을 시간은 줄 거예요. 그럼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의 시간은 줘야 되겠죠,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종료, 이 장면이 머물 때까지, 뒤까지 옵셋 값을 조정해서 애들을 움직여 줄게요. 슬렁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천천히, 빨리 안 움직여요. 어떤 속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음악 갖다 놓으세요. 음악 갖다 놓고 음악 갖다 놓으면 앞에 묵음 길어요. L키 2번.
묵으면 안에다 약간 넣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여유로운 음악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후딱후딱 움직일 필요 없이 평화롭게 찬찬히 움직여도 상관없겠죠. 저 위에 선 움직이는 거 보시고 속도가 느린가, 야 너무 느린데 나름 괜찮네 라는 속도를 조금 판단해 주세요. 옵셋으로 애니메이션 줄 거예요. 그 다음 애들이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코딱지 밑에 있는 동그라미들을 약간 슬렁슬렁 움직일 거예요. 왔다 갔다 슬렁슬렁 움직일 거예요. 뭐냐, 포지션이죠. 이제 포지션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위글이죠. 동그라미 선택 하나. 뭐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이냐, 포지션, 위치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이요. 위치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알아서 난수로 들어갔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위글입니다. Alt 키 누르고 앞에 있는 스탑워치 클릭해 주시고요. 입력하는 창에 WIGGLE 위글 엔터. 위글이라는 난수를 만드는 값은 앞에 뭐가 들어가냐, 빈도수가 들어가요. 뭔 얘기냐, 빈도를 자주 움직이게 주면 빨랑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쉼표 찍고 뒤에는 뭐가 들어가냐, 움직이는 폭, 값의 변화값, 포지션이라는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의 값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줄 거예요 라는 변화의 값의 범위입니다. 값의 범위는 코딱지만큼밖에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럼 5만 줘볼게요. 그럼 애가 어떻게 움직이냐, 발발 떨면서 움직이죠. 변화의 값을 5밖에 안 줬기 때문에 요 빨간색으로 변한 XY 값을 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즉 변화의 폭이 10입니다. 5를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변화의 진폭이 10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원래 값에. 원래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로 주기 때문에 10 안에서 왔다 갔다 변화하는 것들이 보여요. 값들이. 왔다 갔다 변화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 얼마나, 빈도수, 얼마나 자주 라는 거에 20을 줬기 때문에 얘가 정신없이 발발발발 움직여요. 그러면 야 여유롭게 움직일 거야, 여유롭게 라고 하면 빈도수를 확 줄여버리면 되죠. 자주 안 해요. 엄청 느리게 조금씩 움직여요. 야 근데 너무 조금 움직인다 그러면 더 움직이게 해야죠. 이것도 너무 자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여유롭게 해요. 0.5 이런 것도 돼요. 어떻게 지금 움직이면 안 돼? 라고 내가 이거 움직이는 거 지정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애니메이션 별도로 주셔야죠. 위글입니다. 난수를 준대요.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 그건 내 맘이죠.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쪼꼬미로 자주 움직일 거냐? 눈곱만큼 움직일 거냐? 얼마나 빈도, 얼마나 거리값으로 움직일 거냐? 주시고요. 그 다음 저쪽에 있는 동그라미 3개도 따로 위글을 지정할 거예요. 위글 값을 똑같이 줘도 되냐? 상관없어요. 똑같이 줘도 다 틀리게 들어가요.
다른 쪼꼬미들을 선택하셔서 얘도 포지션이 움직이는 거라 P키 눌러주시고 Alt키 누르고 스탑워치 클릭한 다음에 위글을 주셔서 빈도수 얼마나 자주 할 거냐, 얼마를 움직일 거냐 얘 값을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포지션 Alt키 누르고 스탑워치 위글 앞에는 얼마나 자주, 빈도수, 그 다음 움직이는 폭, 변화값, 위글, 앞에 움직이는 건 빈도수,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얼마나 움직일 건지, 변화의 폭. 똑같이 줘도 다 다르게 움직여요. 중요한 건 쟤네 움직인다 눈에 안 띄어야 돼요. 진짜 코딱지만큼만 움직일 거예요. 누가 봐도 쟤네 움직인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게요. 첫 번째 장면 마무리해 주시고 두 번째 장면 들어갈 거. Alt키 누르고 스탑워치 클릭하시고요. 위글. 네. 쉼표예요. 중간에 30 앞에 점 아니에요. 옵셋이요. 애니메이션을 줘야죠. 정해진 값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거야 라고 옵셋으로 이동 주시면 애니메이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새우랑 돔이랑 따로따로 드디어 만든 거 애니메이션 좀 불러다가 할게요. 첫 번째 새우 일러스트 파일 던져주시고요. 뭘로 불러드릴 거냐? 임포트 마지막 거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 확인하시고 OK요. 새우는 이름을 뭐라고 줄 거냐? 두 번째 장면에 나오는 새우예요. 엔터. 두 번째 장면에 첫 번째 속에 있는 거죠. 이름 좀 바꿔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얘의 사이즈는 얼마를 갈 거냐?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에 가서 락 풀어주시고요. 1000에 1000 사이즈로 변경하겠습니다. 락 풀어야 돼요. 안 풀면 사이즈 비율 안 바뀌어요. 듀레이션은 얼만큼이냐? 10보다는 안 길겠죠. 10초 정도 줄게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새우는 제자리에서 꿈틀꿈틀 거릴 거고요. 누가 배경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있겠죠. 왜 다 잘렸지?
뭐라? 상관은 없는데 제게 좀 이상하게 들어왔네요. 자, 배경이 움직일 거예요. 배경이 움직일 거고 얘는 전진하는 느낌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배경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새우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가 중요하죠. 내 새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내 새우는 반대로 있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정해주세요. 새우에 따라 다르죠. 제 새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 난 딱히 방향이 없는데? 그럼 상관없고요. 아무 방향. 새우의 전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배경이 움직여야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배경의 포지션 열어주시고, 그 다음 움직일 거 끝에까지 움직여 놓으세요. 스탑워치 눌러주시고, 시간은 얼마 지나서 10초 지날 때까지, 10초까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저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살살 움직일 거예요. 그럼 새우가 그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들겠죠? 되게 조금 움직여요. 네. 근데 10초는 너무 긴 것 같아요. 조금 더 짧게 할래요. 그럼 5초까지 줄여도 돼요.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 10초 너무 긴데 5초로 줄여도 돼요. 원래 살짝 더 여유 있게 주기는 하는데, 그러면 키프레임을 도망갔구나. 물고 좀 더 빨리 해도 되겠죠. 배경을 움직여서 새우가 움직이는 것처럼. 자, 이제 새우를 움직일 거예요. 새우는 어떻게 움직이냐? 앞으로 나가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꿈틀꿈틀 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꿈틀꿈틀 할 거냐? 퍼핏을 사용할 겁니다. 새우 선택. 요거 레스터라이즈는 누르실 거면 배경만 누르세요. 새우는 레스터라이즈 누르면 퍼핏 깨져요. 새우 선택하시고, 퍼핏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실제 오브젝트가 분리되지 않았지만 분리한 것처럼 핀 찍어서 움직이는 거였죠. 퍼핏을 클릭하셔서 새우를 어떻게 움직여 줄 거냐에 따라 다르죠. 저는 많이 안 움직일 거예요. 그냥 새우 몸통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냥 여기가 굽었다, 꼬리도 굽었다, 펴졌다, 굽었다, 펴졌다, 요 정도만 움직일 거예요. 그럼 퍼핏으로 머리 하나 찍어주고 클릭, 등 하나 찍어주고 클릭, 꼬랭지 하나 찍어주고 클릭. 요렇게 3등분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움직여봐요. 움직이는 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나. 저는 이렇게 꿈틀 꼬리도 이렇게 꿈틀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 움직임에 내가 예상한 움직임대로 좀 움직이나. 좀 안 움직여요. 나는 여기 머리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머리도 찍어주고. 점점 핀을 꽂으면 꽂을수록 뭐냐? 움직임이 제한이 됩니다. 나비랑 똑같아요. 나비 이렇게 침 꽂아 놓잖아요. 표본할 때. 그거랑 똑같아요.
핀을 많이 꽂으면 많이 꽂을수록 움직임이 더 제한이 돼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거면 덜 꽂는 게 좋습니다. 어머, 나 퍼핏 잘못 꽂았나봐요. 그럼 어떡하냐? 이펙트의 퍼핏이라는 거에 메쉬에 지금 현재 점 꽂은 게 나타나요. 아니면 퍼핏 자체를 버리고 다시 하시면 돼요. 얘 버려버리고. 어머, 잘못 찍었어요. 그럼 다시 찍으면 되죠. 잘 찍으셔야 돼요. 어디를 찍어야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야, 나는 직계발도 따로따로 움직일 거다? 그럼 직계발도 따로. 직계발. 퍼핏이 만능은 아니라고 했죠. 이상하죠. 핀 꽂아주시고요. 된 것 같아요. 핀 다 꽂았어요. 그러면 새우의 알파벳 U키. 나 타임 인디케이터가 맨 앞이 아니에요. 그럼 키프레임 다 앞으로 빼주세요. 맨 앞으로.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마음대로요. 퍼핏의 핀들을 움직여서 그 다음 움직임을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구부리거나 하는 다음 움직임.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하듯이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그럼 나 맨 앞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맨 앞에 쫓아가서 수정하셔도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줄 거예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퍼핏에 보면 키프레임 2개가 찍힌 애들이 보여요. 이 2개가 찍힌 애들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애들이겠죠. 하나만 찍힌 애들은 애니메이션이 없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키프레임 2개 이상이어야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키프레임 2개짜리 얘네를 선택하셔서 스탑워치 Alt 키 누르고 클릭 반복해야죠. 어떻게? 루프 아웃 엔터. 여기선 뭘 줘야 되는 거냐? 따옴표 하나만 핑퐁 왔다가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야지 반복하죠. 복사. 얘도 마찬가지 Alt 키 누르고 클릭. 키프레임 2개 이상인 애한테만 주세요. 하나짜리한테 줘봤자 에러밖에 안 나요. 그럼 제가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으로 나타날 거예요. 꿈틀대는 게 너무 느려요. 그러면 땡기면 되죠. 꿈틀거리는 게 너무 빨라요. 그러면 밀면 되죠. 새우가 살짝 꿈실꿈실 움직이면서 반복을 줄게요. 두 번째, 파랑돔. 파랑돔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바다에 푹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푹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널뛰기 할 거예요. 이렇게요. 푹 들어갔다가 내려왔다가 푹 들어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파랑돔 좀 열어줄게요. 일러로 내가 작업한 거 파랑돔 던져주시고, 뭘로 열어줄 거냐? 임포트의 마지막 거 푸티지의 레이어 스타일 OK로 열어주시고, 이름은 두 번째 컴포지션의 두 번째 거니까 02-2번으로 해줄게요. 이름 순서대로 정렬되죠. 그럼 파랑돔도 따당 더블 클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 바꿔야죠. 컴포지션의 컴포지션 세팅을 눌러주셔서 락 풀고, 사이즈는 1000에 1000이고요. 시간은 똑같이 5초 정도만 들어가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파랑돔이 이렇게 뛰어서 갈 거예요. 이 공간에. 어머! 너무 커! 그럼 줄이시고요. 요 안에서 이렇게 뛰어야 돼요. 뛰었다가 내려갔다가 요걸 해야 돼요. 안에서. 자, 파랑돔이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이죠. 이걸 무한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도는 것. 이렇게 도는 걸 무한반복할 거예요. 얘는 계속 이렇게 뱅글 돌 거고, 배경은 역시 얘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배경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 맨 앞에서 파랑돔이 있을 위치에 갖다 놔주시고, 위치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이죠. 피키. 그리고 얘네는 딱히 퍼핏 안 할 거라 전부 다 레스터라이즈 눌러주셔도 돼요. 자, 파랑돔의 피키 포지션 눌러주시고, 스탑워치 눌러주시고, 그 다음 타임 인디케이터 얼만큼 뛸까요? 몰라요. 대충 마음대로요. 하늘 위로 갈 거고요. 바다 위. 좀 크게 뛸 거예요. 정사각형이라. 그 다음 그 정도 시간이 움직여서 또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 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요 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핸들이 나오죠. 핸들을 잡아 당겨서 부드럽게 원을 예쁘게 그리고 가게끔 핸들을 조금 조정해 줄게요. 그러면 물고기가 요렇게 뛰겠죠. 근데 물고기가 요렇게 뛰는 건 좋아요. 근데 물고기가 뭐가 돼야 되냐? 당연히 이렇게 뛴다면 올라갈 때는 요 방향일 거고요. 위에선 요 방향일 거고, 내려올 땐 요 방향일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진행 방향에 따라서 몸이 턴을 해야 돼요. 돌아야 돼요. 요거 나중에 시네마 4D에서도 똑같은 얘기 제가 또 할 거예요. 그게 뭐냐? 옛날에 제가 회전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린 방향대로 너는 돌았으면 좋겠어. 레이어에서 오른쪽 버튼 움직이는 거라 트랜스폼이고요. 그 중에 무슨 기능이냐? 오토 오리엔트입니다. 진행 방향에 따라서 널 회전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클릭이요. 오리엔트 along path 선을 따라 회전해요. 오케이. 그러면 돔이 맞춰서 돌아서 가요. 야, 내 거는 이렇게 이쁘게 각도가 안 틀어져요. 이상한데? 그러면 위에서야 타임 인디케이터 위 여기쯤에서 로테이트 눌러서 회전을 한번 맞춰주세요. 약간 돌아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한 방에 딱 맞았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회전을 한번 해요. 그럼 그 상태로 돌아요. 오토 오리엔트라고 합니다. 그럼 물고기가 뛰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뛰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뛰었다가 가라앉았다가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반복해야죠. 포지션 유키 Alt 키 누르고 스탑워치를 클릭하셔서 반복을 합니다. 이번 반복은 다르죠. 루프 아웃. 이번 반복은 서클입니다.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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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죠. 야, 아무리 네가 물고기더라도 뛰었다가 갑자기 또 뛰면 너무 어지럽잖아. 좀 놀다 뛰어 라고 생각되면 마지막 키를 조금 더 주셔도 돼요. 쉬었다 뛰라고 복사해서 넣어줘서. 근데 사실 쉬었다 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뒤에 잘려요. 저 뒤집어치는 거 저놈의 새끼. 그냥 뛰어도 돼요.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고. 몇 방향이 없죠.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도와 뒷배경이 얘가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배경과 파도나 움직일 거 있으시면 P키 포지션 눌러주시고 타임 인디케이터는 맨 앞이고요. 둘 다 움직일 수 있는 끝단에서 아니지. 앞으로 가는 거지. 여기지. 앞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여기죠. 여기서 가는 거지. 네, 왼쪽 끝에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 끝에서 시작해야죠. 포지션 스탑워치 눌러주시고 쭉 끝에 가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퐁퐁퐁퐁 이렇게 뛰어서 가게. 꼭 바다에 점프 안 해도 돼요. 전 파도를 따로 뜯어놨지만 그렇게 꼭 안 해도 돼요. 일단 뛰어서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물고기랑 같이 가요?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봐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바닥에 움직이는 거. 바닥은 여기까지 움직여야죠. 길이가 너무 짧아서 그래요. 바닥의 길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너무 짧아서 그래요. 움직이는 게 이게 요 폭이. 바다가 더 넓었어야죠. 더 많이 뛸 겁니다. 저 바다 되게 길어요. 저. 퐁퐁퐁 날르고 날르게 해주시고. 저희가 바다 되게 길어요. 2000 넘어요. 근데 2000 살짝 넘어요.
지포가 원래 저 지용짐을 되게 작게 갖고 왔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를 가져갈 거냐. 문어가 흐물땅 움직일 거예요. 바닥을 훑으면서 흐물땅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문어 열어주시고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 이름도 맞춰서 바꿔줄게요. 2번에 다시 3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 1000에 1000으로 줄여줄 거예요. 문어는 화면의 가운데쯤에 갖다 놔주시고요. 문어 빼고 나머지만 레스터라이즈 누르세요. 퍼피 달 거는 레스터라이즈 누르면 좀 그래요. 문어의 팔다리가 흐물딱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퍼핏으로 나 다리 하나하나 움직일 건데 그럼 다리를 찍어요. 다리가 움직이나 봐요. 어머 통째로 움직여. 왜? 핀으로 꽂은 게 없으니까 머리도 찍어주고. 다리가 움직일 거면 약간 눈 쪽 이렇게 뭐라 하나 머리 아래쪽을 찍어주는 게 좋아요. 이 다리 따로 이 다리 따로 이 다리 따로 나 다리 따로따로 움직일 건데 그럼 따로따로 찍어보세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리가 너무 붙어있으면 다리 따로따로 안 떨어져요. 제 거는 다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 보면 요 다리는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안 떨어지죠. 둘이 붙어있죠.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문어가 고개도 살짝 까딱까딱 할 거예요. 이렇게 까딱까딱 할 거예요. 다리도 이렇게 야 어디가? 아니야. 다리도 이렇게 흐느적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까딱까딱 할 거예요. 타임 인디케이터 맨 앞에서 알파벳 U키 눌러주시고 키프레임이 혹시 뒤에 있으면 앞으로 다 당겨주시고 맨 처음에 모양으로 키 잡아주시고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 타임 인디케이터 움직인 다음에 문어가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잘 움직였다고 소문이 날까? 애들을 다리를 꿈틀꿈틀 움직여 보시고요. 그 다음 타임 인디케이터를 왔다 갔다 이러면서 문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봐주세요. 왔다 갔다 오 트위스트 치네. 제가 너무 땡겼나봐요. 왔다 갔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2개인 애들만 2개가 생성된 애들만 2개 생성 안 한 애들은 애니메이션 안 들어간 거예요. 걔들만 루프 아웃. 얘는 핑퐁이죠.
문어가 꾸물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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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려고 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배경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물고기야 팍팍팍 뛰니까 그리고요 파랑돔 야 나는 이게 배경이 짧아요. 그럼 파랑돔이 천천히 움직이게 해주세요. 천천히 움직이면 거리를 조금 이동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문어도 마찬가지예요. 문어가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뒷배경은 빨리 넘어가요. 이러면 잘 안 어울려요. 속도가 어느 정도 맞긴 해야 됩니다. 문어가 후딱후딱 움직이든가 아니면 배경이 찬찬히 움직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죠. 새우가 움직일 거고 파랑돔이 뛸 거고 문어가 슬금슬금 기어다닐 거예요. 저장하시고요. 요까지만 할게요. 요까지만 하고 내일 나머지 장면 연결해서 요거 다 하고 그 다음 거는 당연히 새우 끝나면 같은 주제로 만들었던 물컵 어디 갔어? 물을 채우자. 요거 할 거예요. 저장하시고 쉬었다가 평가 진행할게요.